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EID 이화전기 이투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다고 보십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이 소액주주 운동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고요. 네, 자, 이거를 지금 금융권에서는 좀 소닥보듯이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치권에서 움직여 준다면 이 금융권에 압박을 줄 수 있고, 네, 금융권도 결국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뭐 잘 아시지만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 힘쓴 거 아시죠? 이 정치권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총선권이라든가 이런 건과 연결돼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금융당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액트 가입을 하지 마라. 뭐 어차피 상패인데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이게, 그죠? 무슨 개 같은 얘기입니까, 그죠? 지금 액트 가입을 하지 말라. 이분은 뭐 지금 소액주주가 아니신가요? 네, 소액주주가 아니신가요? 네, 어차피 상패라니.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이분들은 아마 소액주주가 아닐 수 있고 또 소액주주이시더라도 참 답답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사실 40분의 1만 주주 중에서 40분의 1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뭐 액트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40분의 39가 아직 가입을 안 해 있는 상황인데 이 가입을 하셔야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예,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네, 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권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치권이 소액주주 운동에 드디어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의해서 이 화답이 확실하게 물증으로 잡혔던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요, 사실 이화그룹에서 시작된 이 소액주주 운동은 엄청난 반향성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매뉴얼대로 했었던 이 거래소는요, 절대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이 거래소 쪽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거래소하고 메리츠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그걸 아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뭐 이 건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집중 매집주를 한 종목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이제 이화그룹 건인데요. 우리가 이 기사가 좀 나온 거, 요거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 기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결력 세진 소액주주들에게 정치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죠. 그죠? 그래서 이화전기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국감의 기업 대표 증인 출석 성사시켜 뭐 이런 기사 하에 정치권들이 소액주주 모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건에 대한 기사가 자 나왔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화전기 건과 관련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소액주주 연대를 무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될 것이고요. 정치권이 무시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금융권도 그 간접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기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듯이 예, 뭐 여러 가지 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전부 이제 이 소액주주 운동으로 인해서 바뀌는 점들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기업 지배 보고서에 소액주주와 소통 내역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10월 10일 오후 2시 21분발 기사로 나온 건데요. 결국 이제 소액주주를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네, 이 건은 역시 이번에 이화그룹 주주연대에서 힘을 쓰면서 네, 이런 건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이 일단 약속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자 12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네. 가이드라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아울러 소액 주주 해외 투자자와의 그 소통 내역, 뭐 기타 다른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네.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금융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좀 때는 늦었지만 이런 건에 발전된 행보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리츠 증권 커넥션 의혹 파헤친다 이거 언제 그 한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17일이죠.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날짜가 다 왔고 요때 아직 그 거래소 손병도 이사장의 소환 여부가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소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하튼 그 소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메리츠 증권과 이화그룹의 커넥션 의혹이 파헤쳐질지 여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뭐 파헤쳐지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비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대단히 그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고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에 대한 소식은 여하튼 제가 계속 이제 빠르게 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 기사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소액주주 지분이 좀 늘었는데 조금은 이제 정체 상황처럼 조금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정체 상태 현상이 이제 펼쳐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자꾸 그 지분율이 높아지는 그 강도가 좀 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지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현재로 이랬죠. 네, 근데 10월 16일 현재로 이런 정도로 늘었고 폭은 퍼센트 포인트의 증가는 조금 그 속도가 조금은 둔해지고 있어요. 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서 지분 모으기 위임 지분 위임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많은 그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있을 그 메리츠 증권의 국감 내역을 여하튼 제가 소상히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고 이 영상은 좀 늦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문자로 바로바로 받는 것이 일단 기묘하다고 보여지고요. 종목명을 그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상히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명 이화전기, EID, 이트론 종목명을 적어서 상단의 번호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언론 같은 데서 그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이화그룹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그 거리들을 많이 그 기사화 시켜 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감사 표시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드리는 것도 좀 많이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원 방법은 그냥 문자로 이화그룹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좀 많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화그룹이 힘을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이화그룹 파이팅 이렇게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명을 상단의 번호로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메시지를 적어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고 도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